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바로 냉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관 운동이 돼서 몸에 좋다. 땀을 빼야 노폐물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60대 이후라면 이 습관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사우나와 냉탕, 온탕 반복이 누군가에게는 개운한 습관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몸이 놀랄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곳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우나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6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위해 사우나와 냉탕, 온탕 반복이 혈관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은 피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심하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등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목욕 습관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따라 계속 반응합니다. 더운 곳에 있으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혈관이 넓어지고 땀이 납니다. 반대로 차가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몸의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관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냉탕을 반복하는 것은 혈관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넓어져, 줄어들어, 다시 넓어져, 아니 다시 줄어들어.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 있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고 혈압을 조절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 시원하다, 몸이 개운하다 이렇게 느껴도 몸속에서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내리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습관은 첫 번째,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땀을 많이 빼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숨이 답답한데도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 후 바로 냉탕에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피부와 혈관이 순간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차가운 물은 심박수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심장 리듬이 예민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탕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느낌이 꼭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놀라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나 술 마신 뒤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바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몸의 감각이 둔해져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탈수도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강한 자극보다 천천히 부드럽게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는 짧게 이용하세요. 처음부터 오래 버티지 말고 조금 아쉽다 싶을 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다면 그때는 참지 말고 바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냉탕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밖에서 잠시 쉬면서 몸의 열을 천천히 식혀보세요. 찬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거나 수건으로 몸을 닦고 앉아서 호흡을 고르는 편이 60대 이후에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 전후로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단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때문에 물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들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양을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목욕탕에 혼자 오래 머물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평소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뜨거운 곳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습관도 한번 봐야겠네 생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 정보를 생활 속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분, 부정맥이 있는 분, 뇌졸중을 겪은 분, 당뇨가 오래된 분, 평소 어지럼증이나 실신 경험이 있는 분은 사우나와 냉탕, 온탕 반복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많이 피곤한 날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강하게 자극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운동이라는 말 때문에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을 일부러 반복하는 분들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강한 자극보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우나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 버티거나 땀을 과하게 빼는 것은 60대 이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우나 후 바로 냉탕에 들어가는 습관은 혈관과 심장이 갑자기 놀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목욕은 강하게 하는 것보다 짧게, 천천히, 미지근하게 쉬어가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에서 오래 참기, 냉탕에 바로 들어가기, 술 마신 뒤 목욕하기, 어지러운데도 버티기. 이 네 가지는 꼭 주의해 주세요. 혈관 건강은 무리해서 땀을 빼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놀라지 않게 온도 변화를 천천히 주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쉬어가는 것, 나에 대한 그 작은 주의가 60대 이후 혈관을 편안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우나와 냉탕, 온탕을 자주 이용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